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과를 이제 나왔고요. 수학을 전공했고, 석사로는 수학교육학 전공을 하고, 현재는 이제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 쪽에 있어서는 수학이든 수학교육이든 교육이든 전문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컸잖아요. 이제 곧 성인이 되고 성인인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어려서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뭐 영어 회화 같은 경우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고 또 유치원부터 굳이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데 보내셨겠죠. 근데 영어를 잘한다. 지금 수학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봤지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수학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다른 비유를 조금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입시에서 봤을 때 영어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죠. 듣기도 있고 독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독해를 좀 잘하면 영어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는 게 영어 잘하는 거랑 뭐 어떤 영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점수랑은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굳이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보는 건 영어권이나 이런 문화와 말을 할 때 어떤 약속인 거잖아요.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증명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고 어떤 증명법을 쓰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논리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이런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한 수학 언어 체계 그리고 학문 체계이기 때문에 특히 영어권에는 어떤 영어는 좀 위치어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대충 문맥상 맞으면 어순이든 어법이 막 틀려도 다 알아듣잖아요. 가자 밥 먹으러 어떻게 해도 알아듣지만 수학의 증명은 외국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어순과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딱 고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명을 들을 수리 논술이라는 것 자체도 수학 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하라고?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동안 이제 답만 내면 답이 맞으면 만점, 틀리면 빵점 이렇게 흑백 논리, 0 아니면 100이었는데 설명을 하면 뭔가 100점을 맞기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좀 이미지를 잡아보면은 여러분 문제집에 뒤에 보면 해설지 있잖아요. 그 해설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 논술이라는 게. 그래서 답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건너뛰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왜냐면 답지를 나 만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답안지를 나보다 수학 실력이 부족한 그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봤을 때 이 문제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답안지를 만드는 해설지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에 가장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수학 전공자일 텐데 지금 학원가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제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보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 중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적어요. 그렇죠?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아마 수학 강사나 수학 선생님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학생이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부터 말씀드린 어떤 전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입하면 수능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마 수능하고 수능의 자유로운 어떤 전형은 많지 않아요.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어떤 수능 최저 이런 자격 요건도 있고 그리고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가는데 매우 유리하죠. 정시로 가면 되니까. 자, 봅시다. 이제 올해 수능 응시자들이 그 중에서도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다. 매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값으로만 이제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가
아무래도 이미지화 시켜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시겠죠?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엔 N수생 비율이 1등급에선 70% 정도가 N수생이다. 그래서 뭐 9월 모의고사든 현역들만 보는 시험에서 1등급이었던 학생도 최악의 경우 3등급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부모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모든 N수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큰 이슈가 확통런과 사탐런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것보다는 수능 결과만 보면은 국어랑 영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 수시가 비상이 생겨요. 수시 비상이 걸리고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은 결국 정시로 밀립니다. 그럼 정시 경쟁률이 올라갈 테고 그럼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지죠. 특히 작년에 의대 증원 때문에 최상위권은 좀 어지러울 겁니다. 재작년 데이터로 해야 될지 작년 커트라인 갖고 지원했다가는 좀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경희대나 이화여대 정도 이제 지원하는 게 맞는 학생들 중에 연고대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리가 비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결만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올해 재수생이 많이 나오면 내년 입시에 또 영향을 미치고 또 N수생이 최대가 또 될 테고 또 세기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혼돈의 세기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수리논술 하는 입장에선 그봐 수리논술 했어야지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2등급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2등급이나 3등급을 영어에서 나머지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1등급이 문제죠. 1등급이 이번에 3%대가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4%대 나왔었고 작년은 좀 괜찮았다가 올해 3%대가 나왔습니다.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하나가 1등급, 영어가 만약에 1등급이면 2합 5를 맞출 때 나머지는 4등급이면 돼요. 1, 4, 7, 7, 8 이렇게 해도 최저를 맞추게 됩니다. 특히 3합을 맞추는 경우에는 1등급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영어가 이렇게 2등급으로 바뀌어버리면 모든 입시 전략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앙후란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냐? 아니죠. 이게 수시만 얘기해서 그런데 정시 파이터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한 점수보다 잘못되는 경우. 특히 국어가 어려워지면 국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1교시를 말아먹고 나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아까 한솔고라고 하셨는데 한솔은 아니고요. 송림고 있었습니다. 송림고랑 영덕여고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감독해보면 인문 쪽 학생들 같은 경우 1교시 끝나면 3분의 1이 가기도 해요. 이대로는 더 좋은 대학 가는 건 글렀다. 혹은 뭐 수험표 받으러 온 학생이라든지 갑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학생도 가고 싶어져요. 이러면 나도 갈까? 그래서 국어 그리고 영어 이거는 좀 쉽게 내야 되지 않나.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내년에 또 다 갈아엎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산정을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확통런이나 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확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설명회나 따로 제가 언급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설득은 안 돼요. 작년 이맘때 제 조카를 설득을 했거든요. 이과 학생인데 너 확통해라 그냥. 나 미적 잘할 수 있는데 아니 확통해. 그리고 과학 다 하지 말고 사탐으로 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과 학생인데 이제 인문논술을 해서 이제 입시를 치렀어요. 그게 이 학생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1년 동안 미적분 만들기가 어려워요. 과학도 어려워요. 10월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 그래도 높은 등급 찍던 학생들, 저한테 수리논술 1년 동안 하는 친구죠. 최상위권 대학 메디컬 이런 데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현역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과학을 하지 말는지 이제 알겠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막 한 달만 있었으면 내가 확실하게 일일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 시간이 사탐할 걸.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한 시간 하면 이제 며칠 지나죠. 다시 또 리셋돼요. 이게 좀 길게 걸리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근데 이제 수리 논술을 하려면 미적분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게 고민이신 분들은 따로 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을 하지 않고 칠 수 있는 대학이 5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적분이 안 나오는 대학이. 여학생 기준으로 5이고 남학생 기준으로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선택했을 때 수리 논술은 자동으로 그냥 문이 다 닫히고 약술밖에 안 남게 돼요. 작년에 제가 약술 논술 반에 이제 5월 달에 오픈할 때,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이제 어떤 학생 이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어디에 목표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약술 대학으로는 제일 높은 데들을 다 준비하는데 모의고사 점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 1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적분을 하지 않아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다. 보험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야 인문 논술로 가라 해서 어쨌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로 가면 인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문 중에서도 인문 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도 같이 보는 인문 논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상경계열 쪽만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가 대학을 좀 더 높일래? 아니면 꼭 순수 이과 쪽으로 가야 되겠니? 근데 확통 선택을 한 순간 마음속에 또 그늘이 생겨요. 나는 순수 이과를 공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전혀는 아니지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확통이 50%를 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 과학을 하나 갖고 있는 학생도 지구과학 아니면 생명인데 순수 이과로 가면은 물리나 화학 이걸 2까지 한 게 이제 차이가 생기지 대부분 학생은 다 어차피 시작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정규반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 논술하고 수능 수학이 뭔지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계속 이걸 믿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능 수학은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답만 맞으면 되고 우리가 미역국에 제가 한번 요리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국이에요. 그냥 맛있게 끓이면 돼요. 너 왜 거기다 스프를 넣었어? 왜 그렇게 손질을 했어?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겉보기가 그럴싸하거나 맛만 그냥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리 논술은 미역국 레시피 요리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좀 크죠.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 내 요리를. 그러면 갑자기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일 내가 끓이던 미역국도 미역국 요리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부담이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수학하고 수리논술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학을 잘하면 수리논술을 잘할까?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사람은 요리책도 잘 쓸 수 있을까요? 쓸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요리 더럽게 못하지만 책은 그럴싸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유튜브도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맛이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한 건 맞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다. 다른 요소가 좀 필요하다. 수능 수학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역 이렇게 미역 얼마 넣고 얼마 넣고 이거 넣어서 끓이면 돼. 이게 미역국을 재료 주고 그냥 다 때려 박아서 끓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재료만 딱 맞춰서 하면은 그럼 맛있을까요? 그건 보장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미역도 불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가 돼 있는데 수능 수학은 얘가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어요. 답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빵점인 거예요. 근데 수리 논술은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미역국을 끓이는지 설명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요리 전공자가 있으면 그 전공자의 언어일 겁니다. 이거 보고 요리하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하시겠지만 이제 자녀분들 컵라면밖에 못 끓이는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 이걸 보고서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미역국을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어렵죠. 그래서 그림이 있는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움직이는 영상을 보잖아요. 수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최상의 어떤 답안은 이거지만 이걸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악용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최적화를 시켜서 그 사이에 감점되지 않을 수준의 어떤 경계점을 잘 찾는 게 우리 학생들이 논술 답안을 빠르고 완성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니까 뭔지 훨씬 더 잘 보이죠. 앞에 이렇게 글씨만 써 있으면 뭔 소리야. 네,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대충 그릴 수 있겠어. 네, 학생들이 문제 푸는 수학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빠졌냐면 설명이 다 빠졌어요. 이 설명을 채워 넣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전공 수학이라고 하면 이게 학생들이 하는 수학이에요. 근데 수리 논술은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 식을 도출했으면 근거가 뭐야? 왜 미역을 불려야 돼? 이거 이유를 설명하란 얘기예요. 근데 많이도 아니죠. 제가 얼마큼 한 줄입니다. 많이랑 수리 논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간결할수록 좋아요. 근데 학생들이 수리 논술하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미역 불리듯이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계속 늘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함축적으로 문장이 완성이 안 돼도 돼요. 그냥 뭐 판별식 이용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식이 도출된 근거를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식 썼어? 그 식의 근거 얘기해. 식 썼어? 근거 얘기해. 식을 쓰고 근거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학 공부에다가 설명을 조금씩 붙이면 수리 논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학생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고 교수님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거를 향해서 가면은 힘만 들고 완성을 못 합니다, 결국. 원어민하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수학 전공을 해서 수학 전공을 가르친다고 해도 수학 전공자만큼 쓸 수는 절대 없어요. 전공 수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토종 한국인이 쓰는, 학생들이 쓰는 그냥 수학 실력에다가 패치 이렇게 붙이는 거죠. 수리 논술에 필요한 것들만.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잘 써야 되지 않냐. 잘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로 간다?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많이로 빠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 제가 이거 좀 얘기가 새를 수 있는데 간결하게 쓰라라고 자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짧게 설명을 하고 답안 쓰는 시간을 줄이니까 문제를 푸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죠. 간결하게 써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써버려요. 간결하게 쓰기 어려워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안 쓴 빵점입니다. 그러면 조금 엉망으로 썼다고 해봅시다. 설명을 미역을 불려야 되는데 불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역을 불린다?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왜 불려야 되는지까지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얘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포인트를 잡지 못했지만 어쨌든 설명하려고 했어. 그러면 100쪽에 가깝게 줘요. 얘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게 이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이게 좀 어려워요. 얘가 했냐 안 했냐로 갑니다. 개떡같이 해서도 했으면 좋게 봐주고 안 썼으면 얘 설명 안 했냐고 거의 0점 처리를 합니다. 부분 점수 자체가.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쓰는데 집중을 하고 간결하게 쓰면 제일 좋지만 간결하게 못 쓰게 쓰면 길게 그냥 써라. 그냥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얘 잘 썼어? 그러니까 잘 썼다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썼어? 그러면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준다. 얘가 모르는 건 아닌데 영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조금 구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창하면 좋지만 유창성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가야 되는 목표를 분명히 정확히 해야 자기가 하는데 힘이 덜 들고 왜냐면 조금만 하면 되네. 근데 계속 상상 속에 이걸 떠올리게 되면 힘들고 하기 싫고 내가 자꾸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 발음이 자꾸 외국인하고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쉽다 생각보다. 왜냐면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쉽다. 이거는 약술은 그 사이 어딘가에 수능 쪽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근데
약술 대학에서 설명을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포인트만 알아야 돼요. 그럼 수리논술이라는 게 유리하긴 한데 시험이 다른 걸 인지를 못하고 수리논술처럼 쓰면 시간 부족으로 약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여러분 어머니도 잘 끓이시잖아요. 근데 5분 만에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죠. 이제 백종원 선생님처럼 그냥 한 방에 다 때려 넣고 빨리 간단하게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최상의 맛을 만들어준다고 1시간씩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다르다. 제가 수리논술, 약술논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논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최저점, 저점을 여기로 만들어줍니다. 약술을 해서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 확실한 합격자를 붙여놓으면 어쨌든 적정선 한 2개 쓰고 무조건 붙일 수 있는 약술 2개 쓰고 그리고 2개는 이제 시원하게 지르면 되죠. 왜냐하면 그 중에 확률적인 문제인 거니까 수학 실력이 좋고 논술을 잘하면 어려운 대학에 붙을 확률이 그래도 높겠죠. 근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이 학생들이 100% 안 되냐? 아니에요. 돼요.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안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현역이든 재수생이든 2개는 수시 카드 중에 6장 중에 2개는 충분히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르려면 확실한 저점이 있어야 돼요. 다 떨어져도 여기는 붙인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건동원 가고 싶은데 제가 야 외대 글로벌 가천됐어? 그러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나 붙어도 안 갈 건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수리논술로 갈 거니? 네, 수리논술 갈 거야. 그럼 네가 증명을 하면 된다. 근데 2장은 내가 쓰자고 하는데 꼭 쓰자. 그러면 너가 거기 잘해서 붙여서 네가 가면 되잖아. 다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해봐봐. 그럼 학생들이 또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는 정시로 갈 수 있다. 또 막 이래요.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학생 말이 맞지만 제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개는 내 맘대로 쓰자. 선생님 말 들어라. 이렇게 하다가 2개는 선생님 말을 좀 들읍시다. 이렇게 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뒤에 조금 더 원서 상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또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은 첨삭으로 완성된다. 그죠? 수학 강의랑 가장 다른 지점이 첨삭입니다. 원어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민 말만 들으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없죠. 그죠? 피아노 치는 거를 피아노 학원 가서 원장님 치는 것만 내가 보기만 한다고 잘할 수 없어요. 그죠?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끓인 요리를 맛보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친 어떤 건반 소리를 듣고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 된다. 이걸 자꾸 배워가는 거잖아요. 1대1로. 이 첨삭을 통해서 아까 미역국에 위에 있던 그 한 줄 한 줄의 설명들을 체득해 나가고 훈련해 나갑니다. 첨삭은 훈련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3가지 목표, 친절, 간결, 근거를 제시하라. 맞습니다. 이 밑에 이거랑 무슨 관계냐? 근거를 제시하고 간결하고 친절하게 써야 되는 이유예요. 수리논술이 다 이런 겁니다. 식을 썼어? 그 이유를 대야 돼. 왜 이렇게 되냐면 교수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어제, 이제 그제 12월 초에 이제 수시 결과가 좀 나왔잖아요. 채점이 제일 늦은 대학이 11월 30일까지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미친 듯이 채점을 하겠죠. 아주대나 인하대는 수능 최저도 없어. 그럼 다 채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 선풍기 해서 제일 멀리 날아간 거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제 인내심이 폭발을 합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아시죠? 교수님들 기말고사를 그 전에 출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적을 주기 위한 레포트도 받아야 되고 그 압박이 이제 채점을 하는 석사생이나 조교 선생님들한테 가고 이분들이 인내심이 탁 건드리면 이제 터질 정도로 극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2초, 3초 만에 채점이 끝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아까 레시피 한 것처럼 그냥 딱 보기에 식이 나왔고 근거 다 설명했어. 그냥 동그라미가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쓴 풀이가 아닙니다. 다 얘기하긴 했어요. 이게 업무 메일을 예를 들은 건데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이지? 뭐라고? 다 읽었더니 교육 참여하라고 이러면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업무 메일을 예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 첨삭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거는 야 이게 부분 점수야. 이거 보여줘야 돼.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보자. 이거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다 읽어야 찾잖아요. 그러면 조금 인내심이 정말 극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화가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 틀리길 바랍니다. 다 그어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좋은 사람인데 이제 인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레고 같은 거 다 그냥 바닥에 쏟아버린 것처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인내심이 폭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자꾸 받으면 제가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것만 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거 먼저 써. 얘네들 먼저 써. 이거는 뒤로 빼. 설명. 이 괄호 치는 게 이유예요. 이게 나온 거 이유. 왜냐하면 t가 이러니까. 그래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 찾는 거 바로 앞에 쭉 이렇게 보면은 바로 채점이 될 수 있게 얘 답 나왔고 이거 근거, 이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구나. 얘는 설명 옆에 있네. 이러면 2초에서 5초 사이에 채점이 끝납니다. 그냥 답이 나왔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이 다 보이고 어떻게 구한 거야? 했더니 옆에 다 설명도 있어요. 이거랑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요만큼 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문제를 바로 푼 게 아니라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문제지에 풀고 답안지에 옮긴 거예요. 이만큼 옮기는데 시간 얼마 걸릴까요? 이게 소문항 하나인데 10분에 못 옮깁니다. 이게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답안 작성만 30분이 넘게 걸려요. 100분이라고 좋아할 게 아닌 게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답안 작성에.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걸 15, 20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아껴서 어디에 쓸까요? 문제를 풀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마지막에 답 쓰고 있었는데 답안 옮기다가 시험이 끝났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채점하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첨삭이다. 그래서 첨삭을 통해 논술이 완성된다. 이렇게 업무 메일 쓰던 걸 제목 그리고 자기 소속 밝히고 어떤 목적 그리고 세부적인 거 참석 가능한지 안 한지 알려줘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해라. 왜 이렇게 됐어요? 친절한 척은 아니지만 친절함을 이제 보여주려고 뭐가 길었죠. 친절함이 많이가 아니에요. 그죠? 간결함이죠. 이것도 자꾸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9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이 단계까지 완성이 되진 않아요. 완성되는 학생도 있고 완성이 좀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네, 완성되는 학생만 볼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하는 학생들이 또 아쉽게 탈락한 그런 학생들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얘가 또 자꾸 딴 데로 세려고 하는데 자전거 타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논술 어떻게 써는지를 익히고 나면 막판에 이제 여름부터 9월, 10월에 또 수능 집중해야 되잖아요. 조금 일찍 수능 집중했다가 파이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결과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놨어. 수능은 이렇게 풀면 되고 논술은 이런 거 설명하면 돼.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 수리논술한 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제가 꼬치꼬치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썼어? 근거가 뭐야?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빠뜨리는 조건이라든지 이 조건 뭘 물어보는 거지를 자기한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물어볼 거니까. 이거 왜 썼어? 이거 무슨 근거야? 이유는? 이유 안 썼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노이로제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문제를 풀 때도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격 나빠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학 문제에서 완벽하게 풀고 모든 경우를 따지게 되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 제시가 뭐겠습니까? 개념이에요. 수학의 반 이상은 암기거든요. 개념 그리고 공식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이따가 테스트지 받게 준비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강의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첨삭은 너 아는 거 그래? 이해해서 써봐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그걸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수능 수학은 이렇게 돼 있고 이상향은 여기지만 우리 수리 논술의 현실은 여기다. 이거 이렇게 작성을 해도 감점이 없다. 이게 빠르고 간결하고 학생들이 금방 완성을 하니까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떤 설명을 써야 되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자, 수리 논술은 역전의 기회다. 이제 수리 논술에 대한 오해가 논술은 적게 뽑아. 그리고 경쟁률이 엄청 높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논술 없어진다고 한 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논술 없어진다. 근데 계속 살아남고 작년에 국민대, 강남대 여러 대학이 또 논술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논술을 실시했죠. 3.6%, 경쟁률은 100대 1.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거에 많이 현혹이 되시는데 논술을 시행하는 44개 대학에서 보면 아까 3.6%, 영어 1등급 3%대가 아니라 14% 정도 됩니다. 44개 대학, 논술 실시하는 대학에서 논술 인원, 모집 인원은 한 14% 정도 돼요. 14%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경쟁률도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44개 대학 2개 뺀 거는 수도권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경북대랑 부산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도권 안에 있거든요. 고대 세종이나 이런 데 또 제외하고 그러면 42개 대학에서 수시만 정시 빼고 여기서는 정시까지 합쳤을 때 14%, 정시 제외하고 수시 중에서는 논술이 44%로 수시 경쟁률 중에는 1등입니다. 대부분 논술을 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등급, 그죠? 내신 등급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교과나 종합에 부족한 경우에 정시로 가기 전에 보험이든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두 단계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아마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논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인서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아까 14%보다도 연세대 16%, 중앙대 20%,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14%를 보통은 넘어요. 고려대는 좀 적네 이럴 수 있지만 고려대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수능 최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성한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70% 정도 돼요. 중앙대는 몇 퍼센트 정도 이 3합 6, 영어 2를 2등급을 1로 해줘서 체감 3합 7이기도 하지만 영어가 1등급인 학생은 전혀 유리함이 없죠. 중앙대 같은 경우 최저 충족률이 놀랍게도 15에서 20%대밖에 안 됩니다. 못 맞춰요. 이하보권 학교들, 경희대, 건동홍, 이하보, 숭실대, 세종대 이런 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40% 정도입니다. 그 중에 현역이 80% 정도 차지해요.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거기서 반토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100대 1이면 70대 1 서성한이 이제 최상위 가장 경쟁률이 높은 데고요. 경희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40대 1, 60대 1 이렇게 되더라도 40% 충족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0.4 이렇게 곱하시면은 줄어든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논술 인원이 적다. 그렇지 않다. 14%면 괜찮다. 너무 나쁘진 않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과 학생들 다 좋아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반영 비율이 그것보다도 논술로 모집 인원이 많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100대 1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올해 지금 어제부터 발표가 났는데요. 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다 어떻게 보면 여기 학교를 쓸 때 좀
제가 그렇게 막 적극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그거 쓰는 대신 너 여기도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이 친구 막 울고 그랬어요. 뭐 교과 학교에서 세종대 무슨 건축학과 이런 거 쓰라는데 자기 건축하기 싫다. 뭐 거기 아직 안 붙었어. 그리고 너 논술로 갈 수 있다며. 그럼 딴 데 붙어서 거기 가면 되지. 그래도 쓰기 싫다. 막 울고 막. 나 9월 네, 그렇게 됐는데 증명했습니다. 건국대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말을 듣고 안정적인 거를 밑에 깔아놨기 때문에 부담을 좀 떨치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야탑 고등학교 학생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수능 치고 바로 거의 결과가 20일, 10월 20일 그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 친구가 제일 잘 본 두 과목이 2등급, 3등급이에요. 나머지는 그 이하입니다. 등급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3화 8 그러면 2, 3, 3 나머지는 4 이하란 얘기예요. 건국대 가려고 하면 올 2이어도 부족해요. 전부 다 2등급으로 깔아도.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 여학생들만 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부터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경희대랑 이화여대랑 좀 더 안정적인 게 어디겠냐 이렇게 감안해서 고르고 하다가 뭐 경희대, 이화여대까지도 썼지만 어쨌든 최상위권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자기가 쓴 것 중에 제일 저점이죠. 그쪽이 합격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합격을 하니까 그래도 보험으로는 충분히 괜찮다. 네.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6장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하지만 제가 여기를 저점을 꼭 쓰자 이러면 벌써 버린 카드라 생각해요. 2장을 내가 버리고 시작해야 되나? 네. 그렇게 치면 보험도 다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터지면 이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이 그냥 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정시에는 3장밖에 안 된다. 수시 6장 중에 4장만 너가 원하는데 좀 지원하고 2장은 꼭 선생님하고 생명보험을 좀 들자. 이렇게 제가 원서 상담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히터를 조금 줄이고 할게요. 옆에. 수리논술 전형 최우선을 고려할 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쟁률이 높다. 이하보 수능 최저 비율은 40% 이하다. 내신 성적에 대해서도 또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낮아서. 그런데 6등급, 7등급, 6등급 정도까지면 감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합격자 평균이 4.5면은 1.5등급밖에 차이 안 납니다. 평균이 4.5등급, 4등급, 6등급. 그럼 평균 합격자들하고 나하고 1.5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감점이 100점 만점에 1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문항 하나나 오류에 의해서 감점되는 것보다도 더 적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요즘 큰 거는 학폭, 그리고 출결을 세게 보는 학교가 뒤에 제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랑 동국대는 출결을 점수를 꽤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무단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무단 횟수를 그동안 있었던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안 하시면 되죠. 이게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적고 이 비교과가 출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20%,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는 게 논술 100이라는 게 아니라 논술 비율이 들어가 있는 전형이 전부 다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 반영 비율을 보면은 100점 중에 4.5등급이니까 0.7 이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19.7? 내가 6등급이면 19.6이에요. 1000점 만점에 1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7등급? 그래도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한 3점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의미가 있어집니다. 7등급 밖으로 가면. 이거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따져보셔야 되고 비교과 이렇게 보시면 미인정 결수, 무단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4일이 넘어가면 이것도 점수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거 점수를 따져야 되고 근데 이거 계산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 자기 내신 몇 점 몇인데 감점이 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답글을 이렇게 써드려요. 별로 차이는 없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은 모집 요강에 뒤에 가면 계산하는 게 있다.
네가 못하겠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앵무새처럼 또 물어봐요.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직접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나 전문가한테 계산 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1등급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합격자들의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 내신은 영향이 없다. 7등급 넘어가면 영향이 커지는 학교가 있으니 6등급으로 최대 더 떨어지지 않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6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앞에 없다가 7등급부터 좀 많이 깎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깎는 건 성실성을 이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안 좋아. 이런 성실도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출결, 뭐 내신이든 무단이든 그런 부분을 점수로 환산을 하겠다 이거죠.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이나 자녀분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머리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요. 확통기야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수능 최저? 맞추기 싫어. 여기밖에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성균관대 전범인데 지금까지 계속 수원 수투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엔 전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원 수투라고 못 박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입학처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항상 수원 수투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꽤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 한 3등급, 수학이 3등급 안 돼요. 2등급, 2등급도 어려워요. 1등급, 1등급도 어려워요. 그럼 쓰지 말란 얘기냐? 확통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이 메인이잖아요. 미적분한 친구의 미분, 적분을 계산 속도와 정확도 이게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함수 했잖아. 초월 함수잖아.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합6 맞출 수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좀 보고 하자.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왜냐면 선생님 말대로 3개 쓸 테니까 저 이거 꼭 지원할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승산이 있는 거 1%라도 더 얹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학과, 어디를 쓰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 더 높은 데를 그래도 짚어줘야 되잖아요. 오전을 쓰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전이 좀 더 쉬워요. 오후 쓰면 손도 못 댈 수 있어요. 난이도 차가 있고 아까 중앙대도 15% 정도 맞춘다고 했는데 중앙대도 오전을 쓰셔야 됩니다. 최상위로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 있잖아요. 서성한 쓰다가 중이 아니라 건동홍이랑 중앙대는 운 좋아서 혹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오전을 써야지. 오후 써서는 정말 힘듭니다. 문제 난이도나 체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제 선택 과목 기준으로 한 거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냐 없냐가 더 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분류 자체는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여기 수능 최저도 조금 맞출 수 있고 확통기하도 조금 했으면 이 건동홍이 여기가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경희대는요. 경희대까지 이렇게 여기는 수능 최저 맞추면 굉장히 좋다. 왜냐면 난이도로 봐서는 되게 쉬워서 그래요. 여기보다 여기 숭실대 세종대 있죠. 이게 난이도 순입니다. 제가 난이도 순으로 했는데 맞아요. 숭실대 세종대는 미적분이 서성한 중 정도거나 그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미적분 난이도가. 왜냐면 미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확통기하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대 붙은 학생들 다 수학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자신이 없으면 일찍 시작을 해서 제가 학생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학생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 실력으로 붙을 대학을 제가 찍어주겠죠.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이유, 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초반에 빨리 끝낼 수 있다. 두 번째, 제가 학생을 파악을 해야 원서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9월 달에 직전에 오는 학생도 있고 원서를 넣고 오는 학생이 있는데 그래도 늦기 전에 오는 게 좋죠.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여기가 조금 괜찮아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이 어떻고 저쩌고 속속들이 제가 세상의 어떤 원서 상담을 해드리려면 여름 전에는 오셔야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여름 설명회 때 하고, 이것도 제가 매번 블로그에도 올리는 글인데, 수능 최저가 높으면 그거 맞췄을 때 경쟁률이 쾌적해지니까 그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 여기가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대학인 겁니다. 내가 최저를 못 맞춰. 그럼 수학 실력으로 뚫어야죠. 그래서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고루고루 잘해서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어. 근데 수학이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 그러면 좀 이런 학교들 지원을 하면 되고, 아까 이화여대 붙은 학생이 있죠? 이화여대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합격이 어려운 학교란 얘기예요, 여기가.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지가 않아요. 내 실력 발휘를 못해요, 문제가. 근데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두셔야 될 게, 경희대 아까 제가 뺄까 말까 했던 게 탐구평. 탐구 2개 평균 점수를 내기 때문에 탐구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메디컬에서나 평균을 내요. 2등급, 3등급 맞으면 평균 내면 2.5잖아요. 2.5면 3이에요. 1.3 나오면 2고 1.4 나오면 3입니다. 2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둘 다 잘하기는 확률이 25%도 안 돼요. 거의 탐구는 쓰지 않고 국영수로 맞춰야 되니까 난이도가 훨씬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학 필수, 동국대는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네. 수학을 하나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럼 과학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빼고 사회, 이렇게는 동국대 최저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가 1이 있어야 되겠죠. 1, 4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하보는 되니까. 동국대는 약대도 같은 시험지로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건동홍 중에 제일 어려운 편이에요. 경희대보다도 좀 어려워요. 시험지를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이 논술 자료집 저희가 6월 상담할 때 이게 제작이 되는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5,000부 했고 올해는 2,000부 해서 금방 끝나요. 왜 받아가셔야 되냐면 이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모집 요강에서 논술에 필요한 것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이거는 6월 달에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테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때 저희가 이거 드린다고 설명회를 해요. 오셔서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전자책으로도 출간하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10,000원 안 하니까 하나 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종이로 이렇게 접어놓고 표시하고 밑줄 긋고 이게 좋죠. 그래서 뭐 경쟁률은 어떻게 하고 추합 인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확통기가 선택 과목 안 했는데 미적분만 했어요. 미적분만 해도 수리논술 할 수 있냐? 이게 최상위권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참 고민인 부분입니다. 네, 미적분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확통기하를 방학 특강 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내신으로 해도 아직 조금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확통기하 듣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개념 한번 듣고 나면 방학 특강 들을 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안 들었어도 괜찮고 6월, 8월 때 특강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많고 그걸 다 증명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리 하면 뭐 좋긴 한데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운동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네, 식단 조절하면 좋은 거 다 알지만 수험생이 좀 바쁩니까?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방학 특강 때 하면 된다. 여기는 이제 확통기하 선택 과목 없이도 쓸 수 있는 대학들을 모아놨습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 친구 여기 같은 경우는 미적분만 해도 괜찮다. 이화여대가 기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메디컬은 해야 되는데 메디컬 아닌 쪽은 그냥 미적분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이 세 개 대학은 모집 요강에는 전범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적분까지만 출제를 하는 학교예요.
수원 수투만 했다 그럼 성균관대학교 쓸 수 있고 항공대에서도 공학 2학 있는데 2학결 진학 가능하고 경기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 부분이 확통 선택자들이 지원은 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미적분을 안 했는데도. 미적분을 했다 그러면 국민대, 상명대, 가천대는 왜 빨간색이냐? 약술이라 빨간색을 칠했고 나머지는 수리논술이죠. 그래서 뭐 이런 대학들이 있다. 동덕여대랑 덕성여대 차이점은 여기 미적분이 나오고 미적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 수업이 3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아직 뭐 시험을 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한 명씩 저랑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다시 쓰는 과제가 있어요. 그 써온 것을 첨삭을 제가 해줍니다. 첫 주차에는 대부분 첨삭이 없고 두 번째 주차부터 이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첨삭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서 접수는 지금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인터넷 최저가 쇼핑하듯이 결정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논술자료집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원서 쓰는 게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저 맞출 수 있나 없나? 확통기가 했나 안 했나?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 줄인 다음에 그 중에 쭈르르 이렇게 그냥 고르실 거예요. 9월달까지 너 무슨 학과 쓸래? 몰라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아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인터넷 최저가 쇼핑하듯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원서 접수는 내가 유리한 어떤 전장을 고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게 최저가 혹은 뭐 판매 순위가 높아. 삼성이야. 이렇게 해서 노트북 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주변에 노트북 잘 아는, 컴퓨터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할 텐데 학생마다 컨디션들이 다 다르고 뭐 필요한 사양이 가벼워야 되는지 게임을 돌릴 건지 아니면은 AS가 튼튼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추천 순위 많은 걸로 갈 거냐.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9월 원서 쓰고 오면은 물을 수가 없잖아요. 몇 개 말씀드리면 수학과 지원하는 학생들 제가 두 손 들고 다 반대를 합니다. 수학과 아니면 안 가겠다. 그거에 아닌 이상은 수학과 쓰지 마라. 논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면 수학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쓰겠냐는 거죠. 차라리 수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교과나 종합이 좀 더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어딘 쓰면 안 되는 학과들이 좀 있어요. 합격이 정말 어려운 학과들이 있어요. 그걸 모른 채 막 써오면 9월 이후에 오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물어보면 다 수학과 얘기 많아요. 수학과 가고 싶으니까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이 자신이니까 수리논술을 하겠죠. 근데 수학과 여기서 이제 차라리 물리학과를 가서 복수 전공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몰라요. 수리논술에 대해 몰라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논술을 하고 나서 수리논술이 뭔가 몰랐습니다. 수학을 아는 것과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수학을 전공한 것, 수학 교육을 한 거랑 수리논술이 또 다 달라요. 아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원서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까지 시행착오도 같이 해야 되고 여기까지를 정확히 아는 게 어려워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랑 비슷한 등급대에 네 언니가 아니면 누나가 형이 오빠가 거기 합격했어. 너도 거기 넣어봐. 삼성 노트북 AS 잘 되니까 삼성 거 사. 무게가 막 3kg. 그러니까 나랑 아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금액만 맞추겠냐 이거예요. 메이커만 보겠냐 이죠. 학생의 실력과 최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원서 접수 전에 저를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은 수시 원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9월달을 그 직전에 오시더라도 설명에 참석을 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원서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저가 비교랑 결이 같은데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2016 매년 제가 연초에 작성을 하는 이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43개에서 44개가 됐는데 이게 올해 조회수가 9만 건이에요.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었고요. 블로그 게시글이 계속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은 저희 블로그 여기 연결을 시켜드렸으니까 몇 개 바뀐 거 말고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걸 우선 참고를 하시고 한 2월 정도에는 또 2027 수리논술 최저를 적용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하면 최저가 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합격 가능성 높이는 방법. 제가 모의고사 점수랑 학생 상담을 9월 7일 전에 마무리를 짓지만 처음에 오자마자 이거부터 첫 상담부터 작성을 하면 너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근데 N수생 학생들은 이게 이미 다 세팅이 돼서 와요. 12월, 1월 이렇게 상담하면 저 어느 대학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흠잡을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후보지까지 다 정해서 옵니다. 수능 잘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충분히 정시로 또 각오도 남지만 올해 수능을 쳐봤을 때 국어가 그렇게 말아먹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보험도 들어놓고 상향도 쓰고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 2대학도 정해놓고 보통 이렇게 써오니까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현재 내 위치를 몰라요. 전국 단위 시험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아직 안 봐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모르지만 대충 감으로 하는 거죠. 그 정도 점수면 여기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보통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 상담하고 좀 불안한 학생들은 이제 어머님하고 학생들한테 직전까지도 어디 원서 쓸 거니 그거 바꿨니 결정되면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 재수해서 단국대에 합격을 했어요. 딱 2개 준비했어요. 국어랑 사회문화, 아니 수학이랑 사회문화. 게다가 수학이 3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한 거는 다른 데 숭실대나 이하보를 맞춰야 됐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3등급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89점에서 75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바꿨을 때 그 정도 그룹에 들어가니까 상대평가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친구가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 친구에 맞는 수준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원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데 굳이 센 상대를 고를 필요는 없죠. 비슷한 네임밸류의 대학이면은 내가 유리한 학교를 골라야 되죠. 실력이 있으면 좀 어려운 학교를 골라야 되고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문제 수준이 이렇게 낮으면 실력 발휘 못해요. 실수하면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합격 수기 이제 받아서 올렸을 때 이제 이렇게 답변을 잘 제가 해드립니다. 어머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저도 답변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립 때는 재작년, 작년 계속 매년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올해 이제 AI 때문에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인기의 학과인데도 잘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하는 전략이 좀 있어요.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게 학생이 첫 시험이나 2번째 시험까지는 계속 흔들리고 실수합니다. 아쉬워해요. 네, 잘할 수 있다. 그거 잊고 다음 거 잘 준비해라. 다음 거 잘 볼 수 있다. 계속 응원해 줘야 학생이 100%, 120% 실력을 발휘해요. 100%만 발휘해도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믿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지막에 결국 원하는 결과를 잘 얻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최상위반을 유지하는 게 물론 이제 합격자들이 나와야지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 원서를 다 끝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져와서 그 원서 쓰는 것 중에 3개 정도나 4개는 수능 결과에 따라 그냥 안 보러 갑니다. 결국 2장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2장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낮죠. 되면 대박이긴 한데. 그래서 정시로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합격 수기 좀 써달라고 했더니 자필로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쳐야 될까? 어머님도 매년 자꾸 상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초반에 이제 훈련하는 연습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3월부터 이제 필수 개념들이 들어가고 우선 겨울방학 2월까지는 크게 2개로 나눌 겁니다. 최상위반, 명문대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미적분이 된 학생들은 바로 미적분을 시작을 하고 미적분이 방학 때 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미적분 수업을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훈련 위주로 갑니다. 쓰는 결은 어차피 똑같아요. 뭐를 써야 되는지, 뭘 안 써도 되는지 우선 그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미적분에서 적용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최상위 1, 최상위 2, 그리고 명문대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해서 가는데 최상위 1은 연고 송서한 여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중앙대부터 서성한중이나 중앙대 권동홍 이렇게 보면은 최상위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보다 조금 더 쉬운 학교들 거기가 이제 명문대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생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건동홍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건동홍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은 건동홍에 맞지만 이제 목표가 좀 높기 때문에 우선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원하는 바에 우선 맞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하고 좀 이제 저쪽 반으로 가면 어떠니? 이렇게 조정을 좀 해 나갑니다. 테스트지가 밖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위 1, 최상위 2 이렇게 최상위 2반 테스트지가 미적분까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우선은 나눴어요.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여기는 미적분만 보기 때문에 지금 확통기하는 안 돼 있고 미적분까지만 됐어. 그러면 이걸로 테스트를 좀 보시면 되고요. 나는 확통기하까지 됐어. 그럼 최상위 1 테스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직 미적분 안 했어. 그럼 명문대반 그리고 여대반 나중에 추후 개설이 되는 그쪽 반 레벨에 맞는 수원 숲2까지만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 테스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테스트 보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논술 적합성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좀 상담도 해드리고 오시기가 어려우면 전화 상담 이렇게 가능하고 이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되니까 학생하고 같이 오겠다 하시면 이제 저녁으로 잡으셔도 되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게 너무 오래 끌면은 또 하기가 싫어져요. 이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다음 주에 바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면 상담한 건 아니고 대면 상담을 했는데 학생은 또 못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왔는데 이거를 그때 미리 주질 않아서 전화 상담을 뒷부분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오지 못하시면 이런 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니까 오셔도 되고 최상위 일반 테스트지네요. 그런 경우에 현재 아이가 몇 점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여기는 명문대반 테스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린 거고